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태도는 물론 사고방식 등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파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 파동을 바꾸세요. 이것이 파동의 법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퀀텀 시크릿, 지은이 다카하시 히로카즈, 옮기니 이선주, 발행 알레, 발행일 2023년 3월 24일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11가지의 성공 법칙을 정복하면 인생은 생각대로 흐른다. 이 세상에는 성공 법칙과 성공 비결에 대한 정보가 흘러 넘치지만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법칙과 성공 철학을 배워도 알고 있기만 해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례차례 끌어당긴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에 대해 깊이 깨달은 후 실천했습니다. 퀀텀 시크릿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체득한 성공 법칙과 과학적 소원 실현법을 양자 역학 이론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에 소개한 양자 역학적 소원 실현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들이 차례대로 실현되고 꿈에 그리던 인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파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라는 이론을 응용하면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파장이 맞는다, 파장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파장이 맞으면 공명현상을 일으켜 금세 상대와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밀해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좋아하는 영화나 취미가 같거나 출신 지역이 같으면 급격히 친근감이 생깁니다. 이를 인간관계에서 공명현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명현상은 물체가 고유 진동수와 같은 외부 진동의 자극을 받으면 진폭이 커지는 현상으로 물리학에서는 공진이라고도 합니다. 포도주 잔에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로 소리를 내면 공진이 일어나 포도주 잔이 깨져버립니다. 현수교와 같은 고유 진동수로 바람이 불면 현수교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로 포도주 잔이나 현수교 등의 물체도 고유 진동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해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파장을 가진 심장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심장이 되고 폐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폐가 됩니다. 장기 이식을 할 때는 타인의 장기이므로 파장이 맞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 건물도 같은 파장의 원자나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시세계에서는 진동하고 있고 같은 파장인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주파수는 책상이나 벽의 주파수와 파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책상이나 벽과 합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이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로 공명하고 서로 끌어당겨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플러스 파동은 플러스 현상을 끌어당기고 마이너스 파동은 마이너스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만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거나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험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불안할 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이 없어지거나 더 안 좋은 일이 계속되었던 경험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민하고 불안해할수록 안 좋은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파동의 법칙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감정이나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E는 HV라는 에너지와 주파수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이나 의식도 소립자처럼 진동하는 에너지이며 전자기파 에너지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난무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다양한 채널의 전파를 보내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용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맞춰 어느 특정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역시 수많은 라디오 전파를 보내고 라디오를 수신하는 쪽이 듣고 싶은 프로그램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춰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의식의 채널을 바꾸면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채널을 어딘가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의 채널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목적에 맞추면 그 의식의 에너지나 감정의 에너지와 공명해 같은 현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설명. 항상 웃는 얼굴인 사람 주위에는 웃는 얼굴인 사람이 모이고 우울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마찬가지로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만 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웃는 얼굴의 파동을 발산하면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세계를 끌어당깁니다. 예부터 전해지는 속담 중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은 정말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과 사건은 자신이 발산하는 파동이나 주파수와 공명해 일어나는 자기가 원인이 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 상사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뭐든지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가 원인이며 자기가 책임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적은 이유는 자기 기술이나 능력 부족이므로 좀 더 자신에게 투자해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며 상사와의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일 처리 방식이나 의사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니 자연스럽게 현실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나 타인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태도는 물론 사고 방식 등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파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 파동을 바꾸세요. 이것이 파동의 법칙입니다. 상상한 일은 현실이 된다. 아인슈타인은 상식이란 18세까지 익힌 편견의 컬렉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1초 동안 4천억 비트의 정보가 잠재의식에 입력된다고 합니다. 만약 4천억 비트의 정보를 모두 처리하려면 그것만으로도 821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오감을 종합해 정보를 입력하지만 모든 정보가 뇌에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므로 모든 정보를 기억한다면 그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필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0비트 정도의 정보량만 기억에 남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잠재의식에 입력되는 정보가 달라지고 그 정보에 맞게 편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견대로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이해를 했다고 해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사고의 법칙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면 의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잠재 의식에서는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도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즉, 사고를 뒷받침하는 사고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고정관념이나 멘탈 블록을 없앨 수 있을까요? 멘탈 블록을 없애려면 자신을 제한하는 잠재의식에 새겨진 고정관념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내 앞에 나온 밥은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내 앞에 놓인 밥을 남겨도 된다로 바꿨더니 조금 모자란 듯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식사는 하루에 1번이나 2번만 해도 된다로 바꿨더니 과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 힌트는 양자역학에 있습니다. 표면 의식은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의식, 잠재의식은 인식하지 못함으로 보이지 않는 의식,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이므로 잠재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의식이 무엇인지도 양자역학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자역학을 배워서 잠재의식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제어해 자유자재로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자역학을 배우면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즉, 생각이나 상상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식, E는 mc 제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는 에너지, m은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 식은 물질은 에너지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될 때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음식은 신체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음식이라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릴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근원은 우리의 사고의 에너지 또는 상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은 모두 누군가가 생각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성립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이 피라미드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피라미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상상하지 않았으면 아이폰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상상과 에너지의 관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장감이 느껴지게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져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 에너지 밀도가 커지면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식에 따라 물질화가 쉬워진다.
즉,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관계성을 상상의 에너지 양으로 보고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하는 단계.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단계.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상상할 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현실이 될지 아닐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6단계에서 8단계는 현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하면 소원은 차례차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만만한 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선수나 올림픽 대표 선수는 연습할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이나 골을 넣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잠재의식에 깊이 입력돼 뇌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지를 떠올려 잠재의식을 바꾸고 멘탈 블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칭을 할 때 먼저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도록 말로 유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이미지의 파동과 공명에 실제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코칭으로 부업의 월 매출이 반년 만에 5배가 된 사람도 있고 단 일주일 만에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게 된 사람, 할리우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코칭으로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 효과입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떠올려 봅시다. 그 레몬을 왼손으로 꽉 눌러 찌부러뜨려서 손바닥에 레몬즙이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즙을 살짝 입속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이 레몬즙으로 가득 찬 것처럼 신맛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입안이 시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뇌가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상상이 사람의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 사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억만장자가 돼 호화 저택에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성공해 연봉 1억엔을 달성하는 일도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상에 한계가 없고 파동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봅시다. 꼭 여러분도 되고 싶은 모습, 이상적인 자신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상적인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1단계입니다.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양자 역학적인 소원 실현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자로 변환하면 현실화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사고를 가시화해 관측되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화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현실화하기 쉬워집니다. 언어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으로 쓰기이고 둘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왜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질까?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에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라멘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멘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면 어떤 라멘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멘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멘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 라멘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 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면 먹고 싶은 라멘, 즉 원하던 바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때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화해 목표나 비전을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 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말로 선언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말의 힘을 사용해 끌어당김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어퍼메이션이 유명합니다. 어퍼메이션은 꿈과 목표를 말로 선언하고 반복해서 말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퍼메이션은 서양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개발, 능력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코칭 창시자인 르 타이스의 저서 어퍼메이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퍼메이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10에서 20회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어퍼메이션을 소리내어 말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이 바뀌고 그 파동과 공명해 끌어당기는 것이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 소리내어 어퍼메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기가 어색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 수준에서 꿈과 목표가 달성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꿈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의식 상태가 되면 어퍼메이션을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저절로 강해지고 소원이 하나하나 실현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운 사람 중에 의외로 이를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면 꿈이 이루어진다거나 명상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소리내어 어퍼메이션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퍼메이션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아이스 카페라떼를 상상만 해도 주문할 수 있습니까? 카페에서 상상만 해서는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스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원하는 음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아이스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해도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신다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물론 상상, 언어 표현, 어퍼메이션도 잠재의식을 바꿔 쓰는데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잠재의식을 수정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하므로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행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행동이 가장 에너지가 높아 현실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는 3단계. 꿈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1단계,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2단계,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3단계, 결단하고 압도적인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사실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파동 상태이고 상상을 언어화하면 파동에서 입자로 변환되며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꿈을 현실화합니다. 사고, 언어, 행동의 에너지 차이. 사고, 언어, 행동에도 에너지가 있으며 에너지 수준에 따라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사고 중에서도 왠지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고 쭉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결의하는 사람은 사고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다고 말해보는 사람과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언어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사람과 계속 해 나가는 사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사람은 행동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심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친구와 가족에게도 3개월 이내에 결혼합니다 라고 선언한 뒤 미팅이나 맞선 모임에 참가하거나 친구들에게 부탁해 좋은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행동하면 결혼할 확률은 확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 언어,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소원을 실현하는 상위 3%의 성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퀀텀 세크릿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일본의 양자 역학 코칭 권위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세미나, 코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공 원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양자 역학을 이용한 과학적 소원 실현법입니다. 양자 역학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결국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 역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순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으며 보이는 세계는 입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의식 또한 보이는 표면 의식과 보이지 않는 잠재 의식으로 나뉩니다. 양자 역학적으로 소원이 실현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파동은 관측을 할 때 입자로 보이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우리가 관측하게 되면 보이는 세계를 통해 현실화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소원 실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생하게 원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결단하고 압도적인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책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인 원리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양자 역학은 결코 쉬운 학문이 아니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법칙을 설명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자는 다양한 예시와 사파를 통해 양자 역학과 끌어당김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리에 따라 삶과 인간관계, 꿈과 목표, 성공에 대한 인사이트도 담고 있기에 인상적이고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소원 실현의 법칙을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